우리는 모두가 화목한 가정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와 희생, 두 단어의 무게가 한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소고기 10kg를 사가는 80세 시어머니. 그 비밀스러운 행동은 며느리에게 의심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걸 어디에 쓰세요? 며느리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불신을 키웠고 결국 정육점 사장은 경찰에 신고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매일 사라지던 소고기. 그리고 이 모든 오해의 시작은 사실 가족을 지키려던 한 시어머니의 필사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언제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고부 갈등은 없었지만 깊은 정이 오간 적도 없었고, 그저 함께 사는 사람으로 조용한 날들의 팽팽한 긴장만이 감돌았습니다. 일상의 틈에서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며느리가 사다 놓지도 않은 소고기가 냉장고에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소고기가 냉장고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소 육식을 즐기지 않으시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드린 고기 요리에도 늘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없던 고기가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되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몇 kg씩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소고기가 있었는데 또 없네. 시어머니는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외출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신다고. 며느리는 그저 시어머니의 평범한 일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생긴 후부터 그 외출은 수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나서는 순간 며느리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방은 평소보다 두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시선을 피하듯 황급히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추워요. 두껍게 입고 가세요. 걱정 마라. 금방 다녀오마. 시어머니가 나가시면 냉장고 속 고기는 어김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밖에서 몰래 드시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주시는 걸까? 숨막히는 불안감에 며느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여보, 요새 냉장고에 많은 고기가 저녁에 생겼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없어져. 며칠이나 반복됐는데 어머니께 여쭤봐도 그냥 몰라 하시고, 어머니 연세가 80이신데 뭘 드신다고 그렇게 신경을 써. 그냥 드시고 싶으신가 보지. 아니면 이웃 할머니들하고 나눠 드시든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은 아내의 말을 단지 시어머니에 대한 괜한 트집으로 치부했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사라진 고기의 양에 대해서도 그 행동의 반복성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아니, 예민한 게 아니라 양이 너무 많다니까? 냉장고 안에 있던 고기가 통째로 없어져. 그리고 어머니가 외출하실 때마다 그래.
어머니한텐 고기 없어졌다는 말 안 했어. 당신 요즘 드라마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냐? 별 이상한 상상을 다 하네. 어머니가 고기를 드시든 뭘 하시든 그냥 모르는 척해. 괜히 일 만들지 말고. 나 피곤해. 남편의 외면은 며느리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이 이상한 비밀을 풀어야겠다고, 시어머니를 미행해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외면 이후 홀로 시어머니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 시어머니는 정확히 그 시간에 외출했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아침 식탁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밥 한 술조차 제대로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직장으로 나서는 순간 뭔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을 나선 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 화장대 서랍 속에 돈이 있어야 할 곳에 돈이 없었고, 며느리가 드시라고 사놓은 영양제도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고기 사는데 다 쓰시는구나.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집을 나섰고, 며느리도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익숙한 듯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상했던 이웃집 할머니 집도 복지관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춰선 곳은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대박 정육점 앞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육점 사장과 짧게 대화를 나눴고, 이내 사장은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저 정도 양이라면 분명 최소 10kg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매번 냉장고에서 보았던 소고기의 양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고기를 받아 자신의 낡은 보따리에 넣고는 돈을 정육점 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냉장고에 없던 고기가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걸 왜 매일 사서 냉장고에 숨기시는 거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거스름돈을 들고 정육점을 나서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정육점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의 행동에 놀라 보따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눈빛에는 깊은 당황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많은 고기를 매일 어디로 가져가세요? 제가 여쭤봤을 땐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며느리의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의심, 남편의 외면,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소고기, 모든 것이 며느리의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사치와 낭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게 할머니께서. 사장님,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왜 날마다 고기 사는데 쓰시냐고요. 시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렸습니다. 마치 죄를 고백하는 사람처럼.
내가 그냥 아는 사람에게 갖다 줬다. 아는 사람? 어떤 아는 사람이 매일 이 비싼 소고기를 이렇게 많이 얻어먹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딴 살림이라도 차리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갖다 바치시는 거냐고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도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크게 떨었고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며느리에게 오히려 찔려서 아무 말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분노는 이제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낭비를 넘어 자신의 고립된 처지와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서러움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때부터 나를 미워했어.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절망적인 분노 속에서 시어머니를 향한 증오심을 키웠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가방 속에 숨겨진 소고기는 며느리의 가정에 드리워진 오해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정육점 앞에서 벌어진 소동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한겨울 서리빨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소고기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그것이 고기가 아닌 배신과 비밀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이 광경을 보고도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를 탓하며 이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어머니 연세가 몇이신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망신을 줘야 했어? 망신이요? 저는 이 집에서 매일 사라지는 고기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고기를 빼돌려서 도대체 어디에 갖다 바치시는지 당신은 이게 문제로 안 보여요? 며느리는 남편에게서 위로 대신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절규를 시어머니에 대한 질투와 예민함으로 치부했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그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며느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숨길 것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다. 며느리의 고립감은 극에 달했고 그녀는 이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편을 들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노 대신 깊은 절망감을 느꼈고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이 가족이 나를 속이고 있다. 며느리는 고기 문제를 시댁 식구들에게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절도 아닌 평일 저녁 며느리는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며느리의 연락에 당황했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결국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위에 놓인 소고기와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매일 이렇게 많은 고기를 사서 밖으로 가져가십니다. 제가 여쭤봐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시동생과 시누이는 잠시 충격받았으나 이내 시어머니를 향한 비난 대신 며느리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평소 시어머니의 검소함을 근거로 며느리의 주장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얼마나 알뜰하신 분인데 혹시 형수님이 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고기를 드신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사실 분이 아니에요. 언니, 어머니가 드시는 걸 언니가 너무 심하게 캐묻거나
의심하신 거 아닐까요? 고기를 사드셨다면 사드신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온 가족을 불러 모을 일인가 싶네요. 진실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시어머니의 낭비라는 프레임은 시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가족들의 믿음이 덧붙여지며 며느리의 과민한 모함으로 둔갑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 전체에게 둘러싸인 채 외톨이가 되었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오해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저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구나. 며느리의 절망감은 점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절망감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시각, 또 다른 곳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망신을 당한 정육점 사장이 마침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고기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혹은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며칠간 시어머니의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한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비밀에 관련된 일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불안감을 안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며느리와 남편에게 며칠간의 추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폐쇄회로 TV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매일 소고기를 들고 익숙하게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며느리가 상상했던 딴 살림이 아니었고 시어머니의 친정 오빠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이 소고기를 이 병실에 계신 분께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매일 구매하셨는지 직접 한번 가보시죠. 경찰은 두 사람을 데리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고 며느리와 남편은 그 안에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 오빠는 오랜 기간 투병 중이었고 이미 상태가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를 간호하는 간병인과 의사가 있었고 병실 냉장고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소고기 덩어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입 다물고 숨겼던 진짜 이유를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정 오빠는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을 도왔으나 큰 빚을 지고 이혼 후 혼자 지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동안 혼자 짐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매일 가져온 소고기의 용도를 들었습니다. 병원 식사로는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시어머니가 직접 소고기를 다져서 영양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었다. 간병인은 시어머니가 하루 1kg 이상을 매번 강제로 먹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냉장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최근 들어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보이시면서 단기 기억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셨습니다. 자신이 전날 고기를 사왔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친정 오빠를 위해 고기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상했던 외출, 입을 꾹 다물었던 침묵, 매일 사라지던 소고기. 모든 것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으며 동시에 치매라는 병마 때문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 쏟아냈던 모든 비난과 모욕이 순식간에 부메랑이 되어 며느리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오해였다는 사실. 며느리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시어머니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과 의심들이 떠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절망감은 순식간에 회한과 미안함으로 바뀌었고 남편 역시 어머니의 희생과 숨겨왔던 고통을 알게 되자 아내를 외면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시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오해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고 시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괜찮기는요. 제가 어머니를 도둑 취급했어요.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버님 돌아가시고 딴 살림이라니요. 며느리는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고립감과 의심,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미안함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역시 두 사람 옆에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몰라봐서. 시어머니는 마침내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과 며느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80년 세월의 짐과 15년 고부 갈등의 앙금을 모두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그냥 혼자 짊어지려고 했다. 내가 조금씩 잊어버려서 미안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알츠하이머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던 것은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지키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낡은 외투와 초라한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애와 희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시어머니의 품에 안겼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최악의 비극이 될 뻔했지만 결국은 가족의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진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며느리는 정육점 사장님께 찾아가 그동안의 무례함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사장님은 오히려 할머니께서 매일 오실 때마다 눈빛이 너무 불안해 보여서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었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의 신고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 오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고 가족들은 장례를 함께 치르며 시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시어머니의 기억을 되찾아주려 노력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냉장고 속 고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함께 나섰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고 며느리는 비로소 자신이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임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미처 말하지 못한 진심과 오해로 얽히고 설키는 관계다. 하지만 그 모든 실타래의 중심에는 결국 서로를 지키고 싶어 하는 희생이 있었다.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지 알츠하이머 환자가 아니라 병마 속에서도 사랑을 잊지 않으려 했던 위대한 어머니였다는 것을, 가장 아프게 의심했던 그 행동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며느리는 오늘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산책을 합니다. 그날 며느리가 깨달은 것은 가장 큰 오해 속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빛을 발한다는 진실이었습니다.